QLD나 TQQQ를 들고도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과 똑같이 들고도 계속 불안한 사람의 차이는 종목이 아니라 시간 다루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주지만 시간 감각이 없으면 속도가 아니라 사고를 냅니다. 반대로 시간 감각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떠들 때 조용히 쌓고 남들이 무너질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1년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번 달에 계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 인생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마음이 단거리 경주 모드로 바뀝니다. 수익이 나면 더 빨리 가속하려고 하고 흔들리면 바로 내려버립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비싼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이 조급함이 만든 매수 매도 타이밍입니다.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버는 중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중이다. 오늘 내 행동이 10년 뒤 내 계좌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 감각이 몸에 박혀 있어서 당장의 등락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합니다. 조용히 싸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목표를 수익률로 잡지 않습니다. 수익률 목표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흔듭니다. 대신 시스템 목표를 잡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사는 구조를 만든다. 급락이 와도 팔지 않게 만드는 현금 완충을 만든다. 한번 정한 비중을 미리 정한 규칙으로만 바꾼다. 이런 목표는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서 멘탈이 고정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레버리지를 계획으로 씁니다. 대부분은 레버리지를 희망으로 씁니다. 희망으로 쓰면 상승장에서는 천재가 되고 하락장에서는 피해자가 됩니다. 계획으로 쓰는 사람은 시작부터 상정합니다. QLD, TQQQ는 흔들릴 수 있다. 큰 하락도 온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지킬 건가? 가족의 생활비와 심리, 그리고 다음 매수 기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좌 안에 반드시 완충을 둡니다. 현금이든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강제로 팔지 않게 만드는 구조가 있어야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더 잘합니다. 대부분은 성과가 없으면 계획을 바꿉니다. 채널을 바꾸고 종목을 바꾸고 전략을 바꿉니다. 하지만 조용히 싸는 사람들은 성과가 없을 때가 바로 복리의 준비 구간이라는 걸 압니다. 처음에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자리에 조용히 계속한 사람만 남습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진짜로 연결됩니다. QLD, TQQQ의 본질은 빠름이 아니라 시간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방향이 맞을 때 복리의 기울기를 키웁니다. 하지만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기울기가 아니라 낙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은 매수 버튼보다 먼저 생활과 감정을 정리합니다. 잠을 줄여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잠을 지켜서 계좌를 지킵니다. 나쁜 날에 결정하지 않겠다는 규칙을 만듭니다. 피곤한 날, 화난 날, 비교하는 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이 규칙 하나가 수익률을 바꿉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실전입니다. 첫째, 시간 단위를 하루에서 10년으로 바꾸십시오.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가격이 아니라 내가 이 자산을 왜 들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미국 기술주와 혁신이 길게 우상향할 확률에 베팅한다. 변동성은 비용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 문장이 있으면 급락이 와도 머릿속에서 해석이 바뀝니다. 망했다가 아니라 과정이다로 바뀝니다. 둘째, 매수는 의지로 하지 말고 자동화하십시오. 의지는 매번 흔들립니다. 자동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루틴으로 들어가면 시장을 마치는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셋째, 급락 시나리오를 미리 써두십시오. 급락이 오면 사람은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원시적으로 변합니다. 그때 내 계획이 없으면 뉴스가 내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합니다. 몇 퍼센트 하락이면 추가 매수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매수를 멈춘다.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미리 있어야 하락장이 와도 내가 됩니다. 넷째, 수익이 났을 때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손실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망가집니다. 조금 벌면 더 넣고 더 넣다가 한 번에 크게 꺾입니다. 조용히 싸는 사람은 수익이 날수록 차분해집니다. 정해진 비중을 넘어가면 일부를 줄여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건 겁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기 위한 기술입니다. 다섯째, 비교를 끊는 장치를 만드십시오. 비교는 가장 조용한 파산의 시작입니다.
남이 얼마 벌었는지, 누가 몇 배 먹었는지 그 순간부터 내 전략이 흔들립니다.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은 비교를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차단합니다. 계좌 확인 시간을 하루 1번으로 제한합니다. 뉴스 알림을 꺼둡니다. 내가 정한 매수일 전날에는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장치가 10년 뒤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는 위험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없애려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구조를 먼저 만든 사람이 접근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분리하고 급락에도 강제 청산이 없고 길게 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확보된 사람에게는 위험이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언제 사야 하느냐? 정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틀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싸는 사람은 타이밍이 아니라 횟수로 이깁니다. 한 번의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수십 번의 평범한 매수를 이깁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내가 진짜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기자인지 확인하는 시험지입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더 단단해지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철학이 바뀝니다. 철학이 바뀌는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나는 늦은 것 같아서 불안하다. 늦었다는 감정은 사실 비교에서 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10년을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 있던 사람을 추월합니다. 대부분은 10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년을 버틴 사람이 조용히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부자 되는 사람은 크게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작게, 오래,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QLD TQQQ를 쥐고 더 조급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QLD TQQQ를 쥐고 더 차분해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수익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